안녕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경쟁 경험, 신체적 자기 효능감, 그리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로 발표할 김동환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할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이 규칙적인 운동은 생리적인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할 주제인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나 그 신체적 자기 효능감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증진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용어인 자기 효능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 중 이 자기 효능감은 알버트 밴두라가 1977년 사회학습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제시한 사회인지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사회인지 이론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행동,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 즉 개인적인 요인은 여기서 인지, 정서, 생물학적 사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성공 경험도 하고 실패 경험도 하고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나도 그거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잘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나랑 아주 인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설득할 경우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운동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거나 아니면 몸속의 호르몬이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꼭 자기 효능감의 변화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 갔더니 심장 운동을 했더니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체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어떤 과제를 잘할 수 있다라는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자기 효능감의 형성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즉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인 선택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다, 잘 못한다라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잘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과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낮은 자기 효능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로 우울증을 보일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다가 돌아오는데 한 1에서 2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런 역경의 상황에서도 어떤 혼란이나 스트레스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나 역경으로 인해서 항상성을 잃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회복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큰 역경에서도 항상성을 잃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이와 유사한 용어인 대처가 있는데,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게 되면은 보통 반응 중심이나 행동 중심으로 스트레스 유발을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반면에, 회복 탄력성은 항상성이 무너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 회복 스트레스를 유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처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전에 어떤 실행 스트레스 반응을 하기 어떤 전에 벌써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 인간의 행동, 그래서 인지적, 행동적 및 환경적인 요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에서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자기 조절적이다. 회복 탄력성은 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 즉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스트레스 요인을 인간은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변환시켜서 어떤 스트레스 유발했던 과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숙달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거에 스트레스에 압도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운동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산행 연구 결과들은 모두 운동과 자기 효능감에서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운동선수의 경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운동선수의 경우는 시합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시합은 또 다른 규칙적인 운동과의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다거나 단체 생활을 한다거나 기숙사를 생활하거나 또 자유시간이 부족하거나 시합에 참여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스트레스 원이죠. 게다가 우수선수가 되려면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수준을 단순하게 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즐겨야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어떤 긍정적인 자극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 스트레스 원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보면은 운동선수가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정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가 스트레스 또 받아가지고서는 안 돼, 막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런 동요의 과정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극복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뜻이냐? 이런 것들은 우수한 선수가 되려면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외에 실제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경 없이 살아간 사람보다 정신건강과 웰빙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회복 탄력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또는 발달시키거나 능력이 부족해지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란 이번 연구에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동호인 선수들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경험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연구는 사실 어떤 역경이 있어야 되겠죠. 역경이 없으면은 회복할 것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다가 한 연구들이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국내는 꽤 많이 있었는데 외국에는 많지 않아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역경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역경이라는 것은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경험한 피험자를 구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의 어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 주제들은 특히나 스포츠와 관련해 가지고 강한 역경뿐만 아니라 낮은 자극의 스트레스, 이것도 어떤 역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 대신에 그 역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원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그 항상성을 잃느냐 안 잃느냐, 원래 생활을 영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시합에 참여하는 경험을 증진시키고, 시합도 참여 경험은 신체적 자기 효능감을 또 증진시키겠죠. 그럼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증가가 되면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증가할 거다. 누가? 클럽 동호인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이 변이들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경쟁 경험, 신체적 자기 효능감, 리질리언스, 다 이게 증가되면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규칙적인 운동이 증가할수록 경쟁 경험이 증가하고, 경쟁 경험이 증가할수록 자기 표현, 자기 효능감, 신체적 자기 능력이 증가를 하고, 이것이 증가하면은 회복 탄력성의 각 하위 변인들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입니다. 일단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중에 경쟁을 참가하는 사람이 남자 131명, 여자 37명, 총 168명이었고, 경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사람이 남자 38명, 여자 30명, 총 68명이었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44명, 62명, 총 106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342명이었습니다. 자, 자료 수집입니다. 본 자료 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피험자들은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각 클럽 동호인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설문지를 이 설문에 받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연구 윤리에 관한 것도 설명을 하고, 그 연구에 참여를 해주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컴퓨터로다가 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작성을 안 하죠. 어떤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는 두 가지 측정 도구가 사용이 됐는데, 하나는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이 사용한 한국 청소년판 회복 탄력성 검사 지수를 사용하였고, 또 신체적 자기 효능감은 홍선욱이 코리아 버전으로 타당화한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요인의 그 타당 그 구조랑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같은 거를 실시하였고, 문항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평균 표준 편차, 맨오버 분석, 그 다음에 경로 분석을 이용해서 확인하였고, 모든 통계적인 그 평가 기준은 P 0.05로 하였고, 그 다음에 그 경로 분석의 적합도 수준은 RMSEL을 위주로 판정을 했는데, 적합도 판정 기준 0.08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체적인 능력, 자기 표현,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뭐 아래 그 회복 탄력성 거의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유의한 차이라는 것은 빨간 표시를 하였고, 차이가 안 난 것은 원인 분석 능력인데 차이가 안 나타나고, 어떻게 차이 나타났는지 보면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죠.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에 따른 회복 탄력성과 자기 효능감입니다. 앞에 규칙적인 운동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원인 분석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 신체적인 능력에서 높은 F값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원인 분석 능력이 경쟁하고 규칙적인 운동 참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모두 중요한 그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참 이게 텍스트를 자꾸 가려서 얼굴을 좀 자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예, 경로 분석 결과인데요. 그 경로 분석은 완전 모형, 그러니까 모형에서 어떤 변인들이 이 경로를 모든 것을 다 설정한 완전 모형에서 모형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경로를 위하지 않은 경로랑, 그 다음에 수정 지수가 높은 값으로 제시된 경로를 삭제를 하여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경험과 신체적 능력의 경로가 이제 경쟁 경험과 신체적 능력의 경로를 설정을 요런 방향을 요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경로를 지금 최종 모형에서는 반대로 다 가는 설정으로다가 바꿨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피지컬 어빌리티 능력 쪽이 그 경로를 갖다가 수정 지수를 확인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로가 다시 생기고, 그 경로로 생기면 또 다른 게 없어지고, 막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그 와중에 선행 연구랑 다른 피험자의 특성으로 연구를 진행했구나. 즉 선행 연구들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동호인이 이 특성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바꿀 거를 교류하는데, 첫 번째는 이 양쪽 경로를 모두 열어놓고 상호 서로 영향을 주는 모델로다가 하고 경로값을 비교를 했더니, 지금 피지컬 어빌리티에서 컴피티션 익스피리언스로 가는 경로가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다 나타나서 제거를 했고, 두 번째는 일반 동호인 입장에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 신체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신체적인 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합에 참여한다.
이런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경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최종 모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경쟁에도 참여를 하지만은 신체적 자기 효능감도 증가를 하는 거고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자신감, 자기 표현 자기 효능감은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모델로다가 나왔고, 피지컬 어빌리티는 탄력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다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DF19 P.381 RMSEA.014로 RMSA 0.08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서 모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CFI, GFI, NFI, TLI, RMR 모두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습니다. 개별 경로 개수를 살펴봤을 때 그 경쟁 피지컬 어빌리티가 0.34, 경쟁 자기 표현 자기 효능감이 0.19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경쟁 경험. 자, 그래서 어디냐면은 규칙적인 운동이 경쟁 경험이죠. 자, 규칙적인 운동이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경쟁 경험으로 가는 경로가 0.62로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예측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논의입니다. 본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경쟁이 경쟁 참가, 경쟁이라고 자꾸 써놨네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잠시만요. 이걸 잠깐 수정하고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경쟁 참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인 능력을 증진시키고 경쟁 참여가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에 의해서 경쟁에 참여한다, 시합에 참여한다. 근데 현재 연구 결과에서는 이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0.6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보통은 원래는 이런 과정이겠죠. 뭐 생각이 나는 저 잘한다 운동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떤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는 거로 봤는데, 그렇지 않게 직접적으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스스로에 의해서 이런 경로가 경쟁에 참여받는 것을 촉진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인지적 수준이 아닌 정서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서라는 것이 어떤 내가 잘한다라는 좋은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어떤 지각하지 않는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다른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신체적인 자기 효능감의 어떤 능력이 변화되기보다는 능력도 물론 바뀌긴 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중요 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뒷때는 이제 지도자라든가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회원들, 또 아니면은 형제들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런 어떤 권유에 의해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경쟁 참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강하게 직접 가는 것인지 어떤 그 매개 경로가 있는 것인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의 경로입니다. 운동이
자기 효능감을 느낄 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 표현, 신체적 자기 표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자아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행 연구, 그러니까 벤두라가 제안한 사회적 인지 모 이론의 어떤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엔 세 번째로는 경쟁 경험이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경험에서 이게 딱 차단이 됐어요. 다시 결과를 보면은 이 경쟁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 피지컬로 해서 뭐 가는 뭐 경험이 어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나타나지 않았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시합에 참여를 하면은 회복력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다르냐? 이것은 개인적인 해석, 즉 경쟁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중요하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주로 메타인지, 초인지 역할이죠. 그래서 초인지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동기를 갖고 있죠. 시합에서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질리언스 형성이랑 클럽 동호인들이 시합을 참여해서 회복 탄력성이 형성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차이가 없게 만들려면은 근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설득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스포츠에서도 이런 교육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합에 참여를 했을 때 시합 참여 자체가 저절로 회복 탄력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러니까 동호인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 귀인 과정에 지속적으로 연습,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